지금부터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미애 후보님의 그 공약 발표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미애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약 발표를 매주 수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뭔가 빅 이슈가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약은 제가 앞으로 교육감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왜 이런 공약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어떤 공약들이 들어있는지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초중고 학생 장래 희망 순위를 보면요. 학생들의 희망 순위예요. 나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 순위가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교사, 의사, 경찰관이고요.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군인. 굉장히 직업이 단순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20위예요. 그것이 중학교 때 가면 6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6위로 올라가요.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찾는다라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운동선수를 초등학교 때는 1위였잖아요. 중학교 가면 운동선수가 4위가 돼요. 고등학교 때 가면 19위가 돼요. 아이들이 현장을 자기의 현실을 너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직업이라는 부분이 좀 교체가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고 나면 온라인 기반의 이 산업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이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코딩이라든지 가상 또는 증강현실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컴퓨터 공학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굉장히 초중중 요즘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이들한테 좀 더 익숙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희망 직업이 없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희망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뚜렷하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왜 그러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잘 몰라서도 이런 자기가 무엇을 나중에 하고 싶은가 희망 직업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이게 이 동지역 분들과 읍면 지역 분들 이렇게 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좀 더 자기의 개성을 찾아가면서 나중에 미래에 자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어떻게 잡았냐면 꿈을 만들어가는 맞춤형 세종교육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맞춤형이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형식들이 내가 원하는 직업들이 또는 내가 초등학교 때 원했지만 고등학교 때 또 따로 원하는 직업들이 모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매우 누가 미쳤냐, 어떤 환경이 미쳤냐, 아니면 어떤 교육 과정이 나한테 그런 영향을 미쳤냐. 이런 부분이 이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변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이란 그 사람에게 맞춰가면서 이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세종 교육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맞춤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력 신장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 웰빙 구현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지만 좀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안전 확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과학 융합 교육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5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학력 신장으로 교육 경쟁력과 우수성을 확보를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어떤 방향을 가고 싶으냐. 우선 학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 일타 교사를 양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타 강사가 뭐야, 일타 교사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타야? 이 부분을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생님들이 세종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원하는 선생님들이 일타 강사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파를 하고 또는 아이들이 이거 궁금해요, 몰라요 하는 부분도 이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1대1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멘토도 될 수 있고 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싶은 것이 일타 교사진 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뭐였냐면 진로 진학에 대한 데이터가 좀 미흡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데이터가 잘 되어 있고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친구는 어떤 부분에 능력이 있고 어떤 부분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서 진로 진학에 대한 빅데이터를 좀 마련을 해주고 이것에 따라서 아이들을 진로 진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이것이 제가 학력 신장을 내세우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육 웰빙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 웰빙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일종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나중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로 교육이 보통 저희가 여기서 잡고 있는 것 중에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나는 내 자녀를 꼭 공부로 성장을 시킬 거야, 공부로 꼭 앞으로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교육에 대해서 내가 공부로만 이 아이를 공부로만 성장을 시키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공부 플러스 다른 특기와 재능을 찾아서 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98%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시스템과 시설들을 좀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특기 학교 예술문화를 좀 구축하고 싶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종촌초등학교를 아이들을 근무를 했었어요. 종촌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아이들은 노래를 잘한다. 이 아이들은 리코더를 잘한다. 이 아이들은 바이올린을 잘한다. 이런 한 가지 정도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살아갈 때 이 친구들이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에 살아갈 때는
여유를 가지고 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문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일학교, 일특기, 학교 예술문화를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육의 생활화로 평생 건강인을 육성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체육회와 연계해서 동동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동동동이 아직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동동은 뭐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그 지역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원에 있을 때 보면 동동동 프로그램을 하면 배구를 했어요. 그럼 배구를 하면 동지역에 있는 대평동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 또는 학부모들이 도원까지 저녁에 배구하러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것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재능을 찾아서 또는 학생들도 그 재능을 찾아서 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조금 더 확산시켜보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안전 확보인데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급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급식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요리를 하거든요. 학교 안에서. 근데 학교 안에서 직접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 계속 우리는 5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5가지 음식이 다 간식이라는 거예요. 빵, 요구르트, 그 다음에 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학교에 직접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정이 안 되어 있구나. 학교마다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외주로 주어서 위탁급식을 한다고 하면 훨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런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들 조식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조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학 동안에 돌봄이나 방과후를 하는 학생들이 밥을 못 먹어요. 점심을. 즉 돌봄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거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위탁급식을 하게 된다 하면 충분하게 방학 동안에 돌봄이나 방과후 학생들한테 도시락 대신에 점심을 지급할 수, 따뜻한 밥을 영양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위탁급식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융합교육 실현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은 종합과학이 지금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송은 바이오 단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은 기초과학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세종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의료과학을 확산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종은 굉장히 중심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 제가 나열한 지역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융합을 해서 세종의 과학이 융성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과학으로 통해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과학융합교육 실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선진교육환경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제일 큰 것이 저는 학교에 정보와 시설이 조금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즉 4층이나 5층에 있어서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와이파이가 공유기 어디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 아이들이 그 자리만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몰려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내 것 정보를 찾거나 이러거든요. 이게 학교에 정보와 시설이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인 1패드화가 되어야만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나 브랜디드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 정보화가
선진화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학교 정부와 선진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이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목표를 두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와 연관이 되냐? AI하고 빅데이터와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메타버스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메타버스를 타면 AI하고 빅데이터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은 이 AI하고 빅데이터가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I와 빅데이터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미애의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것은 제가 이제 가장 기본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있는 자세한 정책들은 제가 매주 수요일에 그 정책들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학력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잘 먹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진로지도 교육이라든지 교육 안전을 확보를 해본다든지 과학융합교육 또는 선진교육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미의 교육감 체제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혹시